자, we have wonderful four speakers today.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And we have still same basic rule that every speaker will make a 15 minutes presentation. Our first speaker of today is Professor Kim Sung-kyung. She is the professor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Seoul, Korea. She has published many articles in diverse journals and one of the most experts on the theme. She will deliver the speech on North Korea society at a crossroad, change and continuity in a Kim Jong-un era.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발표 자료를 영어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기 굉장히 한국분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북한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관계라더니 어떻게 평화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그렇다면 북한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의 제목인 갈림길에 놓인 북한 김정은 시대 변화와 지속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북한 내에서 이러한 변화들은 어느 정도 김정은이 사람들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굉장히 현재 북한 내에서의 그 사회적 변화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시장화의 그 영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러면 지금 제 이 툴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컨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정, 정서, 정치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정치적 경향이 많은 국가에서 사실 이런 감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사실 어떠한 그런 감정들을 조작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증오라든지 그러면서도 행복이라든지 즐거움도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제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 주장은 북한의 정권이 굉장히 파퓰리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노, 공포,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인민과의 강한 동일시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북한 탈북민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많이 이런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다 김일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사실 좀 하지만 별 좋지 않았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군사 최우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굉장히 공포스러운 정치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그 리더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 때문에 거기에 또 굉장히 그 널리 북한 내에서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버섯처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과 시장 그 제도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일상에 많이 침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2010년부터 북한은
이러한 자유와 없는 시장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이 젊은 리더인 김정은이 북한에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었고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경제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매우 젊다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잘 받았거나 이런 배경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젊고 사실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권을 잡은 이후에 김정은은 굉장히 대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만 여명거리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마도 13개월 만에 전체 그 거리가 완전히 새로 현대화된 건물로 새로운 시설로 레저 시설들이 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정은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또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동당 75주년 조명쇼라든지 이것은 2020년 있었는데요. 그리고 2021년에도 있었고요. 이런 것이 북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은 굉장히 이러한 열병식이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통제라든지 이런 것만 보아왔는데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비주의적인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또한 새로운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더 문명화되고 더 번영하는 국가라는 그런 것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그냥 세계 뒤에 숨어 있는 거 아시냐? 우리가 문명을 창조할 것이고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같은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북한들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했고 황해도에 2022년에 방문을 했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우리 자신이 주민들을 케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홍수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작물들을 다 잃은 상태였는데요. 당시에 김정은이 실제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이 젊고 굉장히 열정적인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이슈들을 대응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에서 2021년 5월 21일에 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민헌신이라고 하고 또 예민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다음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많은 군사 훈련이라든지 또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있고요. 핵실험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동시에 그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는데요. 2018년의 공식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436개의 시장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2019년에는 그 추정치가 9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저기에 다 있고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그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그 기근이 있었을 때 이 시장은 굉장히 초기적인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무엇이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식량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물 교환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정도부터는 아마도 이런 시장화에 2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시장이 다 있고 이것이 또한 정치적인 권력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페이트로니스 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전환 경제에서 사실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 부르주아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런 북한 정치인들과 그리고 북한의
WPK 즉 노동당 출신의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건설 프로젝트인데요. 삼자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예일 텐데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당시에 몇 개 이름을 사실 돈주라고 불리면서 노동신문에서 명명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주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가 됐습니다. 시멘트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여기 대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경제는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인 사회주의적인 계획 경제와 시장지향적 경제가 혼합형으로 되어 있는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방식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제한되고 있지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터넷 또한 굉장히 제한되었지만 인트라넷이 존재하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경 지역의 중국과 북한 지역 간에 이러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들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매일매일 생활에 있어서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동성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수단의 교통수단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정보가 공유되고 이러한 재무적인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돈을 송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주의적인 경향이라든지 시장주의적인 이런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더 좋은 제품을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레저 라이프를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녁에 외식을 하면서 몇백 달러씩 쓰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중산층의 일상에 있어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전체 상황이 사실 김정은 체제 측에는 하나의 압박으로 작용을 해서 좀 더 자유주의적인 부분을 포용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김정은이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2018년에 문 정부와 얘기를 했던 것도 이러한 내부적인 압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내부적인 압력을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확대가 되었고 두 가지 경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여성이었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시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 코로나가 그 하노이 노딜 바로 직후에 일어났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김정은이 그것을 옛 통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 8월에 정권은 해당 지역의 완전한 폐쇄를 포함하여서 새로운 긴급 검역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2020년 12월에 반동적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행동과 사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유행은 하나의 이런 예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권력이 사회를 좀 더 군사화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감반 씨께서 이 부분을 또 얘기하기도 했고요. 하노이 노드 이후에 김정은 정권은 이것을 하나의 굉장히 좋은 기회로서 옛 통치 방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권위라든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예외 상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주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요. 2021년에 노동당의 청년 동맹 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건 2021년 4월이었고 2021년 6월에는 6월 21일, 22일
22일에 여성 동맹 대회가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사실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요. 여성 동맹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여성 문제가 사실 과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북한 여성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또 더 어린 세대를 더 강력한 주체 사상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그리고 또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교육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에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특히 이러한 지금 경제 상황은 굉장히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지금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약간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신문에서 다시 중국으로부터 물품들을 받으려고 어느 정도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국경 봉쇄가 이런 밀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한 것이고 여성과 청년으로부터 이러한 노동력들을 착출해 가고 있습니다. huge construction project.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번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감정 정서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그렇다면 임정은이 어떻게 그의 굉장히 이런 굉장히 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전설적인 연설이었는데요. 2020년에 75주년 노동종 창설 75주년 연설에서 이 굉장히 특이한 연설을 합니다. 이 현재 고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진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세 가지 힘든 점, 뭐 제재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을 지금 겪고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또 동일한 건데요. 김정의 그 8차 노동당 대회 이후의 그 사진이고요. 이 당시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는 굉장히 새로웁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절대 없었던 그런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로 여기서 군인들이 김정은의 팔짱을 끼고 있고 정말 딱 붙어서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김정은이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전체 공동체의 이러한 슬픔이라든지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묶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병식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공동의 감정,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로 북한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감정과 느낌이 정서가 지금 공유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특히 이 시점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